안녕하세요. RMD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은 내 자식은 무엇으로 키우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추석도 끝났으니까 어떤 학습의 개념보다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으로 키우느냐, 제가 키우지 누가 키우겠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다 부모, 엄마가 특히 주 양육자로 키우기는 한데 주변에 보면은 꼭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어서 키우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성별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식을 키우는 모습은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분은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편하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주변에도 옆동에 친정집이 있거나 시댁이 있어서 애들 케어해 주시는데 이제 도움 받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주변에 있죠. 그러면 너무 부럽던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십성 이제 천간에 특히 비견이라는 십성이 있어서 나의 식상을 같이 생해주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견이 식상을 생하죠. 이렇게 생하고 있을 때 병화일간이라면은 나의 식상에 무토가 있는데 여기 병화가 예를 들자면 병화가 또 있어서 이렇게 화생토 해주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비견이 뭐예요?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견준다 이런 뜻에서 비견이라고 하죠. 그러니 꼭 형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나와 같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있으신 분은 보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이때는 비견이 되는 거죠. 나의 식상을 생해줄 때만 그렇습니다. 또 비견 보고 친정엄마, 시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견이 식상을 생하고 있을 때 아니면 또 어디 어린이집 교사도 될 수 있죠. 아니면 어느 학원 선생님도 되고 여하튼 내 자식을 나 대신 이렇게 양육해주는, 키워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좋은 점은 자신이 힘이 덜 든다는 것이죠. 나는 딴짓을 하는 거야. 난 딴짓을 한다는 것이 내가 진짜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 보통은 일을 하죠. 아니면은 대학원이나 이런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공부를 이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역할은 비견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을 딱 뽑아서 똑같은 자기를 만들어서 내 일을 대신시키는 것처럼 재밌는 예를 들면 그런데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비견이 식상을 생하는데 천간에 재성이 떠서 병화 이렇게 식상을 생하는데 재성이 떠서 이 비견이 이 재를 쟁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화가 무토 병화 비견이 이 식신을 생하고 있는데 재성이 떴어. 경금이 떴어요. 그래서 하급금 하죠. 그러면은 이때 경금 아니라 신금이라도 경신금 이 재가 떠서 비견이 재를 상극할 때, 쟁제할 때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이때 잘못하면 뉴스에 등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 맡겼는데 어린이집 교사 폭행을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든지 아니면 베이비시터에게 맡겼는데 아이를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구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그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쟁제하면은 유난히 아이가 많이 다친다든지 뭐 구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고 뭐 그런 경우도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 비견이 식상을 생할 때는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이 재성이 정관에 떠서 쟁제를 하면은 이때는 바른 케어를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이 식상을 생하면 육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재성이 정관에 떠서 비견이 쟁제하면 이때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CCTV를 뭐 설치한죠. 요즘 많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조치를 좀 그런 거 취해 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비견이 이해하셨죠? 비견이 내 아이를 키우는 경우, 비견이 식상을 생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 하나 육아에 도움 줄 사람 없는 경우 있죠. 그래서 오롯이 혼자서 독방 육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조차도 뭐 잦은 야근이나 심하면 주말 부부,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계신 분들, 이런 경우는 이제 인성으로 키우는 분들이죠.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으로 인성이 이 식상을 뭐 키운다는데 이제 여기서는 극의 관계죠. 이럴 경우는 보면은 뭐 이것도 인성도 나눌 수 있죠. 정인이 상관으로 보고 편인이 또 여기 할까요? 편인이 식신을 보고 있는 경우, 다 이제 이게 인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독방 육아로 혼자서 뭐 힘겹지만 키우면 되죠. 몰래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식상과 인성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정인이 인성이 2개 이상이고 그 식상은 하나에서 인성이 이렇게 더 비중이 커졌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재성까지 없어요. 재성이 재극인하지 않고 재성까지 없는 경우에는 이때 편인이 2개 이상 많은데 식신이 약하게 있고 재성이 없는 경우, 정인이 2개 이상 있는데 상관이 약하고 재성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인성이 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키우기는 하는데 뭐 우리 파묘상관 뭐 이렇게 하죠. 상관 아주 못쓰게 망쳐버렸다, 이런 의미로 또 하고, 이런 예시는 얼마 전에 오운영 그 금쪽이 있죠. 즐겨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나오던데, 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식사를 챙겨주는데 텃밭에서 직접 기른 뭐 유기농 채소들, 또 하물며 닭도 직접 키워서 갓 낳은 계란 뭐 이런 거 삶아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 막 차려주고, 아침에 아이가 눈을 딱 뜨기 전에 일어나면 이제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도 딱 준비해 놓고, 또 등교할 때 입을 옷 딱 세팅해 놓고 막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심지어 이제 막 애가 씻고 나오니까 머리까지 말려주고 밥도 한 번씩 먹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뭐 하나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사람들만 보면 막 숨어요. 자신감이 없이. 그래서 그런, 물론 이 어머니 때문이다, 제가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 보니까 이게 발효 상간이구나. 상간이 너무 이제 정인으로 의해서 극을 많이 받아서 약해진 경우. 그러면은 정인으로 상간을 못 쓰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다 해주는데 너무 과하게 해서 아예 독립심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편의는 우리 계모라서 맨날 김치 반찬만 준다.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만 준다고 하잖아요. 왜 처음에 배우면. 그것도 영양 균형이 이제 해가 돼서 나쁘지만은, 전혀 인스턴트 음식을 경험해보지 못하게 하는 정인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막 그렇게 건강한 음식 먹으면 좋지만 그렇게만 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또 경험을 색다른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게 되고, 엄마가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면 아이가 무능력해지고 이때 이제 의존적으로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정인이 상간에 극했을 때 이제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이 해줘서 망친 경우. 그리고 편인으로 식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때는 아이를 하나하나 다 간섭하죠. 내 의견대로 아이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아이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환경에서 이제 자라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장애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환경이 좀 열악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편인이 이렇게 식신을 극하는 도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막 조각하고 주무르고 해서 내 마음대로 딱 마음에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게 정말 잘 만들어졌을 때는 다행인데, 내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 만들어 버리면 잘못된 작품이 나와버리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균형이 맞다면은 그냥 독박 육아지만 잘 키우면 되는데,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인성으로 키울 경우 폐해가 생깁니다. 다음은 자식 교육에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자, 이거 좀 지우고, 아시겠죠? 이제 인성으로 식상을 키우는 경우. 자, 번호를 좀. 처음에 우리 비견으로 키운 경우. 두 번째, 인성으로 키운 경우.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뭘까? 세 번째는 다음 이제 자식 교육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주변에 도와주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독립심 강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손댈 것도 없이 알아서 잘 해결하고, 물론 아직 어릴 때는 혼자서 뭘 그렇게 잘 해결하겠어요. 그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 가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십성으로 식신이 재성을 생할 때입니다. 자, 식상이 재성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재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재성으로 아이를 키운다. 이런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보다는 자신의 성장 발전에 관심이 높고, 이제 자녀 교육에는 좀 소홀한 유형들일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스스로 해볼 기회가 많아서 애들이 이제 경험이 많고 경험 누적으로 이제 그게 실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딱히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밥벌이를 알아서 잘 합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 독립 못하는 자식들 많은데, 이 경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땡큐 하죠. 감사하죠. 그러니 이때는 이제 밥만 잘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 독립도 빠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물로 관성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죠. 관성으로 식상을 키우는 경우. 뭐 이때는 식신이 정관과 합이 되기도 하고, 상관과 편관이 합이 되기도 하고, 합이 아니라도 이렇게 식상과 간성이 같이 보고 있는 경우, 간성으로 내 아이를 키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간성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일찍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을 일찍 한 거죠. 그래서 요즘 문제가 학습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녀 교육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 그러면은 부모님은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노후 준비도 안 되고 거의 평생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 재성으로 키운 경우와 이게 간성으로 키운 경우는 독립을 잘해서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이는 막 40대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부모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부모님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분들 자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겠죠. 마음적으로 얼마나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은 또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의욕도 좀 없어질 거잖아요. 관성으로 자식을 키우게 되면은 기숙사도 되지만은 이 관성은 학교도 되지만 학교, 기숙사, 기관 이런 거 되지만 관성은 국가죠. 국가, 나라, 조직. 이렇게 큰 나라에 내 아이를 맡기는 형태예요. 국가에 헌신한다. 나라에 그러면 국가가 또 내 애들을 책임지잖아요. 보면은 한 예시로 요즘 올림픽 보니까 나라에 메달도 주고 연금도 주고 하는 거, 그런 경우도 관성으로 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 자식을 나라의 조직에 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갖다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거기에 바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의 능력을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더 크게 키울 수 있죠. 제일 작게 클 수 있는 게 인성으로 내가 직접 키운 경우.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키우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손을 좀 빌리는 경우. 관성은 나라에 맡기면 완전 크게 글로벌하게 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이 좀 커진다는 점. 그래서 인성으로 키우면 내가 보듬고 물고 빨고 다 손대서 키워야 하고, 재성으로 키우면은 일찍 독립해서 자기 알아서 밥벌이 하고, 또 비견으로 이렇게 키우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때 있겠죠? 재성이 정관에 떠서 쟁제하면 도와주다가 내 아이를 구워가는 거고. 그렇죠. 이런 관계적인 거를 엄마 사주에서 보는 겁니다. 아이 사주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무엇으로 키우는가 했으니 엄마 사주에서 보면은 나는 무엇으로 아이를 키우는가, 내 자식은 어떤 집성으로 인해서 양육되는가, 길러지는가 할 수 있겠죠. 보시고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가, 국가가 키우는가, 친정 엄마나 선생님이 키우는가. 이때 키운다는 게 꼭 밥 먹여서 막 키우는 거 이렇게 단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정서, 가치관 함양시키는 거, 이런 것도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서 지가 크는가, 또 식상이 재성을 잘 생하고 있는 자식이 내가 알아서 걷지 엄마가 해준 거 있어 하면은 섭섭하시겠지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해서 이렇게 오늘 주제, 내 자식은 무엇으로 키우는가, 뭘로 키우는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열어보고 어떻게 키울지, 키울 자식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성이 많아서 자식을 너무 마음대로, 이 경우죠.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아이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인정하시면은 인정하시는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할 때도 내가 이렇다고 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다면은 이제 개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죠?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벼운 주제로 추석 지나고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디르 여러분 모두 안녕.